새벽 5시 서울 근교의 허름한 문화센터에는 아직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습니다. 건물 곳곳에서 들려오는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한 명의 노인이 조용히 발레 연습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이윤희, 76살의 그녀는 매일 아침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연습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윤희는 천천히 신발을 벗고 맨발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은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지만 발끝을 들어 올리는 순간만큼은 여전히 우아했습니다. 한때 국립발레단 수석 무용수로 무대를 빛냈던 그 자세가 아직도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윤희는 작은 소리로 박자를 세며 발끝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굽었지만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여전히 품위가 서려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윤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무대는 떠났지만 내 영혼은 아직 회전 중이야. 1시간 정도 지나자 센터 곳곳에서 사람들의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윤희는 서둘러 신발을 신고 연습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청소 도우미 할머니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윤희도 굳이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윤희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서하은이 연습실로 들어오며 인사했습니다. 28살의 하은은 이곳 문화센터에서 발레를 가르치는 강사였습니다. 그녀는 윤희의 과거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지만 윤희는 여전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곧 올 시간이니까요. 윤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하은의 수업 준비를 도우며 바닥을 닦고 거울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동작에는 무용수 특유의 절제된 아름다움이 묻어났습니다. 이소라 관장이 연습실에 들어왔습니다. 55살의 그녀는 윤희의 과거를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윤희 선생님, 오늘 아침에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소라가 한 장의 포스터를 들고 왔습니다. 포스터에는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미국제청소년 발레대회 심사위원 모집. 윤희는 포스터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 오래전 추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무대 조명, 뜨거운 박수, 그리고 젊은 날의 자신이 보여준 완벽한 회전. 저는 이제 그런 세계와는 거리가 멀어요.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난 후 그녀는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이제 새벽 연습실에서의 조용한 회상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경험이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녀는 윤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윤희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연습실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엇인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이들이 연습실에 모여들었습니다. 윤희는 구석에서 그들의 수업을 지켜보았습니다. 서투른 동작들이지만 그 안에서 순수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13살의 민주라는 아이는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윤희는 다시 한번 연습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그녀는 천천히 발끝을 들어 올렸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까? 그 순간 연습실 문틈으로 포스터가 바람에 날려 들어왔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며칠이 지났지만 윤희는 여전히 그 포스터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한미국제청소년 발레대회라는 글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새벽 연습 시간에도 아이들의 수업을 도우며 바닥을 닦을 때도
그 단어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은은 며칠 동안 윤희의 표정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하은은 용기를 내어 소라 관장을 찾아갔습니다. 관장님, 윤희 선생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하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윤희 선생님은 한때 이 나라 발레계의 전설이셨어요. 국립발레단에서 수석 무용수로 활동하시며 수많은 무대를 빛내셨죠. 특히 그분의 회전 기술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소라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곳에서? 하은의 물음에 소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어요. 화려한 무대도 제자들도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곳에 오셨죠. 그분에게는 너무 큰 상실이었던 것 같아요. 하은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토록 우아하고 품이 있는 윤희의 모습 뒤에 그런 아픔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은의 마음속에서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하은은 한미국제청소년 발레대회 사무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심사위원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이윤희 선생님이라는 분인데요. 그녀는 윤희의 경력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관심을 보이며 윤희의 이름을 명단에 올렸습니다. 하은은 윤희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선생님, 요즘 아이들이 국제대회에 관심이 많아요. 특히 민주 같은 경우는 정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그 나이에 벌써 그런 표현력을 보이다니. 윤희의 목소리에는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윤희에게 공식적인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한미국제청소년 발레대회 심사위원 위촉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희는 초대장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윤희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하은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경험이 아이들에게 필요해요. 단지 추천만 했을 뿐이에요.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은아, 나는 이미 그 세계를 떠났어. 이제 너무 늙었고 사람들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하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선생님의 경험과 지혜는 그 어떤 심사위원보다 값진 것이에요. 결국 윤희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대회 당일 그녀는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정장을 꺼내 다림질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윤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문화센터를 나서며 대회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대회장에 도착한 윤희는 그 규모에 놀랐습니다. 화려한 무대와 조명, 그리고 수많은 관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정식 발레 무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접수처에서 윤희는 자신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직원은 명단을 확인하고 안내했습니다. 심사위원석은 저쪽입니다. 윤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심사위원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미국에서 온 운영진 중 한 명인 맥켄지 교장이 윤희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례지만 심사위원이신가요? 그의 시선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네, 이윤희입니다. 윤희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맥켄지는 명단을 다시 확인하고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양인, 특히 노인분께서는 관객석에 앉으시는 게 더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그의 말에 윤희는 당황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은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윤희의 팔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이 자리에 자격이 충분히 있으세요. 누구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은의 당당한 말에도 불구하고 맥켄지 교장은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외국인 심사위원들과 속삭이며 윤희를 흘끔거렸습니다. 윤희는 그 시선들이 따갑게 느껴졌지만 꾹 참고 견뎠습니다. 하은아, 괜찮아. 나는 뒤에서 지켜볼게. 윤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당당하게 자리를 지키세요. 선생님이 여기 계실 이유는 충분합니다. 결국 윤희는 심사위원석이 아닌 대기실 뒤편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심사위원이었지만 실제로는 구석진 곳에서 대회를 지켜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윤희는 그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낮추며 살아온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대회가 시작되자 무대 위에는 각국의 젊은 무용수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름다운 의상과 완벽한 기술들이 펼쳐졌습니다. 윤희는 뒤편에서 그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으로 각 무용수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상체 표현이 뛰어나지만 발끝 처리가 아쉽네. 윤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전문가의 날카로움이 살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한국 참가자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13살의 민주가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윤희는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민주는 평소 연습 때와 달리 많이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자 민주는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회전에서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관객석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주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술에서도 민주는 실수를 했습니다. 점프 착지가 불안정했고 손동작도 경직되어 보였습니다. 윤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민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맥켄지 교장이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발레입니까? 유튜브에 올려도 조회수 5도 안 나오겠군요. 그의 말에 일부 관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무대 위의 민주는 그 소리를 들었는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민주의 어머니는 관객석에서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두자, 민주야. 그녀는 딸을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무대 위의 민주도 울먹이며 춤을 멈추려 했습니다. 윤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직접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민주를 향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주야, 포기하지 마. 너는 할 수 있어. 하지만 민주는 윤희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소음과 웅성거림 속에서 그 작은 목소리는 묻혀버렸습니다. 민주는 결국 무대를 떠나려 했습니다. 맥켄지 교장은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다음 참가자를 준비시켜 주세요. 시간이 아까우니까요. 그의 말에 다른 외국인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젊은 시절 무대에서 느꼈던 열정,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발레에 대한 순수한 애정이 되살아났습니다. 발레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예술이지만 그 완벽함은 따뜻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윤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의 신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바로 그때 무대를 떠나려던 민주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동시에 다른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윤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윤희 선생님, 제 춤을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진짜 발레를 보여드릴게요. 민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관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심사위원들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맥켄지 교장은 화가 난 듯 말했습니다. 이미 기회는 주었습니다. 다음 참가자를 준비하세요.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대 중앙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대 음향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음악이 갑자기 끊어진 것입니다. 기술진들이 당황하며 음향을 복구하려 했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무대 감독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럴 바에는 그냥 무반주로 해. 민주는 음악 없는 무대에서 홀로 서 있었습니다. 관객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이미 결심한 듯 천천히 자세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윤희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무음악 무대에서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관객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심사위원들의 차가운 표정이 더욱 그녀를 위축시켰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자세를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 윤희 선생님께서 지켜보고 계셔. 민주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그녀는 뒤편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윤희의 따뜻한 눈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관객들도 숨을 죽이며 민주를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오히려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없어도 괜찮아. 내 마음속에 음악이 있으니까. 민주는 눈을 감고 자신만의 리듬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평소 연습하던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주가 첫 번째 동작을 시작했습니다. 팔을 천천히 들어올리며 우아한 곡선을 그렸습니다. 음악은 없었지만 그녀의 움직임에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점점 민주의 춤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회전에서 민주는 다시 흔들렸습니다. 음악이 없다 보니 박자를 맞추기 어려웠고 긴장감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며 당황했습니다. 관객석에서 작은 탄식이 들려왔습니다. 맥켄지 교장은 팔짱을 끼고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아마추어는 아마추어군요. 그의 말에 일부 관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의 어머니는 다시 일어서려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민주야. 그녀는 딸이 더 이상 상처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향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정말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그때 뒤편에서 윤희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주의 용기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생님, 어디 가세요? 하은이 놀라며 윤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이미 결심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아이를 혼자 두면 안 돼. 누군가는 함께 해야 해. 윤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스승으로서의 마음을 되찾았습니다. 윤희가 무대 가장자리로 다가가자 관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가 왜 나와? 무대에 올라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윤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무대 감독이 황급히 달려와
윤희를 막으려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무대는 참가자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심사위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윤희의 말에 무대 감독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맥켄지 교장이 마이크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이건 규정 위반입니다. 즉시 무대에서 내려가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 민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주야, 혼자가 아니야. 선생님이 함께 할게. 민주는 윤희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윤희 선생님이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괜찮아요? 민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우리 함께 해보자. 윤희는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관객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무대 위에 선 윤희는 오랜만에 조명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려한 무대, 뜨거운 박수, 그리고 춤에 대한 순수한 사랑. 민주야, 음악이 없어도 괜찮아. 우리 마음속에 음악이 있으니까. 윤희는 민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민주는 윤희의 손을 잡고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춤을 출 준비를 했습니다. 관객들은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며 지켜보았습니다. 심사위원들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무대 위의 두 사람에게는 오직 춤만이 존재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보자. 윤희는 민주를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무대 위에는 특별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무대 위에 선 윤희와 민주를 바라보는 관객들의 시선은 복잡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어떤 이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처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무대에 노인이 왜 올라와? 실수하냐? 관객석에서 작은 속삭임들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그런 시선들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맥켄지 교장이 다시 마이크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이건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즉시 무대에서 내려가지 않으면 이 대회 자체를 중단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적인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관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다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춤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잠시만요. 윤희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울려 퍼진 그녀의 목소리는 관객석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웅성거림이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윤희는 한 손을 천천히 들어올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발레는 서양의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것입니다. 나이도 국적도 그 어떤 것도 춤추고 싶은 마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말에 관객들이 조금씩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윤희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춤과 함께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춤춰야 합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윤희는 민주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윤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신 결의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윤희 선생님이 함께한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해보자. 윤희는 민주의 손을 잡고 무대 중앙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순간 관객들은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장면은 그들에게도 처음이었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자세를 잡았습니다. 비록 76살의 나이였지만 그녀가 취한 자세에는 여전히 우아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주야, 음악이 없어도 괜찮아. 우리 마음속의 리듬에 맞춰 춤춰보자. 윤희는 민주를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팔을 들어 올리며 첫 번째 동작을 시작했습니다. 윤희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정확했습니다. 각 동작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지만 동시에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도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점점 그녀의 춤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도 윤희의 동작을 따라하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두 사람의 춤이 하나의 조화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윤희가 천천히 회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백발이 공중에서 휘날렸습니다. 그 모습은 관객들의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나이든 몸이지만 그 회전에는 여전히 우아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완전히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박수를 치고 싶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신성한 순간이었습니다. 무대 위의 두 사람은 마치 시간을 초월한 듯 춤추고 있었습니다. 맥켄지 교장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윤희의 춤을 보며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예술 앞에서는 나이나 국적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회전을 마치고 민주와 함께 마지막 자세를 취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무대 위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흘렀습니다. 완벽해. 윤희는 민주에게 속삭였습니다. 민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런 감동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관객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깊은 감동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전체 관객석이 우렁찬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윤희는 민주의 손을 잡고 관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춤을 사랑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고마워, 민주야. 너 덕분에 선생님도 다시 춤출 수 있었어. 윤희는 민주에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윤희를 꼭 안았습니다. 무대 위의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특별한 순간을 나누었습니다. 관객들의 박수는 계속되었고 그 소리는 두 사람의 마음속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윤희는 민주와 함께 무대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느끼는 이 벅찬 감정을 그녀는 거의 잊고 있었습니다. 민주야, 이제 진짜 우리만의 춤을 춰보자. 윤희는 민주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젊은 시절의 열정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대신 윤희 선생님과 함께 춤출 수 있다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세를 잡았습니다. 윤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늙은 몸일지언정 내 발끝은 아직 꿈을 향해 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희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깊이가 있었고 민주의 움직임은 빠르고 활기찼습니다. 서로 다른 템포였지만 묘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윤희가 천천히 팔을 들어 올리자 민주도 같은 동작을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의 동작에는 윤희와는 다른 젊음의 에너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춤은 세대를 뛰어넘는 아름다움을 만들어냈습니다. 관객들은 완전히 매료되어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 두 사람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춤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이었습니다. 아름다워. 관객석에서 누군가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의 차이, 실력의 차이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민주와 함께 서서히 회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백발이 무대 조명에 반사되어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천사의 날개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민주는 윤희의 회전을 따라하며 울먹였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순수한 기쁨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두 사람의 회전은 점점 완벽한 대칭을 이루어갔습니다. 윤희의 느린 회전과 민주의 빠른 회전이 만나 하나의 아름다운 원을 그렸습니다. 음악이 없는 무대였지만 그들만의 리듬이 있었습니다. 맥켄지 교장은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감동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발레구나. 그는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술적인 완벽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윤희는 회전을 마치고 민주와 함께 마지막 포즈를 취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무대 위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스러움이 흘렀습니다. 관객들은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어서 박수를 치는 것조차 주저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한 명, 두 명씩 일어서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소리는 점점 커졌고 마침내 전체 관객석이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 소리는 무대 위의 두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윤희는 민주의 손을 잡고 관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민주야. 너 덕분에 선생님이 다시 살아났어. 윤희는 민주에게 속삭였습니다. 민주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저야말로 선생님 덕분에 진짜 춤을 알게 되었어요. 민주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으며 무대 위에서 특별한 순간을 나누었습니다. 관객들의 박수는 계속되었고 그 소리는 두 사람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하은은 관객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녀는 윤희의 진정한 모습을 이제야 볼 수 있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소라 관장도 감동에 겨워 박수를 쳤습니다. 그녀는 윤희가 이런 모습을 다시 보여줄 수 있을지 의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무대 위의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사를 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춤이 아니라 세대를 뛰어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춤은 나이를 묻지 않아. 단지 마음만 있으면 돼. 윤희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그 말은 무대 위에서 울려 퍼지며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기립박수가 계속되는 가운데 윤희와 민주는 무대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회장의 분위기는 복잡했습니다. 맥켄지 교장은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가 무시했던 노인이 보여준 춤은 그의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럴 수가. 맥켄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예술은 나이나 국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회 운영진들이 맥켄지 교장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방금 전 일어난 일은 대회 규정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교장님,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맥켄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내린 판단이 옳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무대 뒤에서 윤희는 의자에 앉아 거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춤을 춘 그녀의 몸은 피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민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희는 민주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너무 행복해. 윤희의 목소리는 만족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바로 그때 대회 운영진 중 한 명이 윤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곤란해 보였습니다. 죄송하지만 규정 위반으로 인해 심사위원 자격이 박탈됩니다. 윤희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이해합니다. 그녀는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맥켄지 교장도 운영진들과 함께 윤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맥켄지가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그는 사과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권위가 무너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대회 주최 측의 결정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맥켄지 교장은 심사위원장 자격을 박탈당하고 즉시 퇴장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의 편견과 오만함이 결국 자신의 몰락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건 불공정합니다. 맥켄지는 항의했지만 운영진들은 이미 결정한 사안이라며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는 결국 쓸쓸히 대회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윤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민주를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됐다. 더 바랄 게 없다. 윤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무대 뒤 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몸에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민주는 윤희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서 죄송해요. 하지만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주야,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오히려 고마워. 너 덕분에 선생님이 다시 살아났어. 윤희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대회 운영진 중 한 명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방금 전 선생님의 춤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어요. 윤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운영진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윤희와 민주의 춤 영상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시안 그레이스, 엘더 발레리나라는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 1위에 올랐어요. 운영진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윤희의 춤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윤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민주를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전 세계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있어요.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출연 제안이 왔어요. 운영진은 계속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녀는 명예나 명성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윤희를 바라보며 존경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기회를 포기하는 윤희의 모습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민주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윤희는 민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대회장 밖에서는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그들을 피해 조용히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녀에게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 평범한 일상이 더 소중했습니다. 집에 가자. 윤희는 민주와 하은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조용히 대회장을 떠났습니다. 뒤편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의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윤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윤희의 춤은 계속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출연 제안이 계속 왔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런 세계에 관심이 없어요. 윤희는 소라 관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 조용한 일상을 원했습니다. 명성이나 명예는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센터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윤희는 새벽마다 연습실을 찾아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새로운 생기가 넘쳤습니다. 선생님, 정말 텔레비전 출연 안 하세요? 하은이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의 무대는 텔레비전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에요. 윤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희는 하은과 함께 발레 수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뒤에서만 지켜보던 그녀가 다시 가르치는 자리에 섰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윤희의 따뜻한 지도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발레는 완벽한 기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윤희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수십 년의 경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도 정식으로 윤희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대회에서의 경험을 통해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선생님, 저 많이 달라졌죠? 민주가 연습 후 윤희에게 물었습니다. 윤희는 민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발레리나가 되었어. 윤희의 칭찬에 민주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윤희와 함께 춤추었던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문화센터의 작은 간이 무대에서 윤희는 아이들과 함께 작은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큰 관객도 없었지만 그곳에는 순수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춤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단지 마음의 자세를 볼 뿐이죠. 윤희는 작은 무대에서 관객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희는 백발을 단정히 묶고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빛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춤춰볼까요? 윤희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주를 비롯한 아이들이 윤희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자 윤희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발끝은 여전히 우아했고 손끝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이들도 그 움직임을 따라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화려한 무대는 아니었지만 그곳에는 진정한 예술이 있었습니다. 나이와 실력의 차이를 뛰어넘는 순수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윤희는 마지막으로 천천히 회전했습니다. 그녀의 백발이 조명에 반사되어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나이가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름다워요, 선생님. 민주가 윤희에게 말했습니다. 윤희는 민주를 꼭 안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느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작은 관객석에서 따뜻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화려한 대회장에서 받았던 것보다 더욱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무대가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윤희는 아이들과 함께 관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하다고 느꼈습니다. 화려한 성공보다 더 소중한 것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다음에는 어떤 춤을 배울까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윤희는 그 질문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아름다운 춤을 함께 춰보자. 윤희의 대답에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문화센터에서 윤희는 마지막으로 혼자 춤을 췄습니다. 그녀의 발끝이 바닥을 가볍게 스치며 만들어내는 소리는 마치 음악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무대는 끝나지 않아. 계속되는 거야. 윤희는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백발은 세월의 흔적이었지만 동시에 지혜와 경험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천천히 마지막 회전을 하며 윤희는 고요한 빛 속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백발의 회전은 그렇게 아름답게 이어져 갔습니다. 나이는 꿈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진실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